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다육입니다. 오늘 영상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소리와 환풍기 소리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조금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제가 원래 뒤에 동 영상 찍는 곳에서 찍었었는데 오늘은 저희 앞에 그냥 작업하는 데서 찍을 거거든요. 날씨가 이래 손님도 요새 별로 없으시고 그냥 저도 조금 귀찮아서 여기서 찍는 겁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누구나 어떤 분이든 식물 키우는 분들이면 누구든 집에 하나씩은 굴러다니는 화분, 요거 뭔지 아시죠? 보통 그 축하난 이런 거 뭐 승진하거나 뭐 어디 개업하거나 아니면 뭐 자리를 옮기거나 하면 이제 이사하거나 이러면 난 선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관리 못해서 죽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럼 꼭 이렇게 난 화분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남는데 또 우리 식물 키우는 분들은 빈 화분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게 아까운지 몰라요, 그죠? 버리지를 못해서 항상 화분은 굴러다니고,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 단골 손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심을까요 하고 갖다 놓으셨었고, 제가 없는 새에 다녀가셨고, 그래서 그분이 고르신 게 두 가지예요. 은홍련과 발디입니다. 은홍련과 발디. 그러니까 이 난 화분이라는 게 애초에 다육식물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심냐에 따라서 이 화분 자체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난 화분은 솔직히 저희 세대에서는, 저희 젊은 세대에서는 이 화분을 좀 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근데 또 저희보다 윗세대거나 혹은 관점에 따라서는 난화분을 되게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의 차이일 뿐이고, 다육식물 화분으로 쓰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화분은 맞습니다. 왜냐면 모양이 일단 다육식물을 심기에 적합해요. 목대가 있는 것들이나 늘어지는 것들을 심기에 괜찮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색감이 근데 이제 옥빛이잖아요. 옥색. 얘는 어떤 걸 심으시는 게 좋냐면 아주 막 짙은 빨간색 이런 건 안 어울려요. 그건 촌스러워요. 차라리 여기는 약간 은은한 색감을 내는 것들을 심으시는 게 좋은데, 은홍련과 발디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은홍련, 하나는 발디를 제가 심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발디 먼저 심어볼까요? 자, 요 화분이고요. 요 화분에 일단 저거부터 넣어야겠네요. 배합토를 넣어줍니다. 배합토를 그냥 쭉 넣어줄게요. 발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한 품종이라 그러니까 지금 발디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저희가 요 포트 지금 3,000원 판매하는 포트인데, 보시면 목대 엄청 굵어요. 목대 엄청 거의 제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가는 정도? 그리고 물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애들은 맞는데 지금은 색감이 많이 빠져 있어요. 발디가 물이 들면 어떤 색깔이냐면 약간 오렌지빛인데, 오렌지색 하나가 아니고요. 되게 여러가지 색감이 나요. 되게 여러가지 색감이 은은하게 아주 조화롭게 색감이 나는 애라서 이 화분과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발디 같은 경우는요, 제가 유럽 여행, 특히 이탈리아 저 남부 쪽으로 가면 거기는 거의 겨울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렌토나 나폴리나 이런 데는 노지에 얘네를 둬도 얼어 죽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발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밖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토분에 아주 커다랗게 얘네들을 막 엄청나게 심어 놓습니다. 너무 멋져요. 걔네 그게 진짜 너무 멋져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처음에 다육식물 시작하면서 처음에 가장 예쁜 품종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발디예요. 근데 더 예쁘기만 한 게 아니고 아주 강해요.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이게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안 돼요. 요즘엔 안 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디는 그냥 제가 내놓고 장맛비 다 맞췄어요. 그래도 녹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해서. 어쨌든 그 정도로 아주 강하고, 단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발디는 가끔 깍지벌레가 옵니다. 깍지벌레가 어떤 다육식물도 깍지벌레가 안 오는 식물은 없죠. 근데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니까, 대신 티가 바로 나요. 얼굴에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그때 약만 잘 쳐주시면
키우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고요. 지금 제가 심는 요 포트는 저희가 매장에서 3,000원 판매하는 포트고요. 수량이 거의 없어요. 이제 미처 만들어 놓질 못했어요. 원래 작년 가을쯤에 해서 만들어 놨어야 올해 팔 게 있는데 별로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어요. 이거 하고 나면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마 너무 지겨우시죠? 너무 힘들고 지겨우시죠? 제가 어제 그 읍내 화분이랑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영상이 이제 식물이 아니고 화분이 올라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은 좀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식물을 왜 키우죠? 여러분들이 식물을 왜 키우시죠? 다육식물을 키우는 이유, 내가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다육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나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아지자고, 내 스트레스 풀리고 내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나 행복하려고 하는 게 이제 식물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름, 이 장마 기간이 우리 이 식물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너무 힘든 시기인 게 맞아요. 식물도 별로 안 예쁘고, 뭐 키핑하는 데나 식물 있는 공간 너무 덥고, 자꾸 툭하면 하나 두 개씩 녹아내리고 죽고,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유튜브고 식물이고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2주일 정도 식물 이거 안 쳐다본다고 해서 얘네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애들이라면 쳐다봐도 죽었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얘들한테 몰두하지 마세요. 그거는 독이에요, 독. 아시겠죠? 식물이 아무리 예쁘고 식물이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정신건강이 먼저인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 스스로를 약간 의사나 치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현대인들은,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치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세상이 뭐랄까 살기 힘들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어느 곳에선가 어떤 방식으론가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치료를 받는 방식이 운동이나 뭐 기타 등등의 취미들, 뭐 사람들과 모여서 저녁에 맥주 한잔 하는 거, 이런 방식이 저한테는, 그리고 또 여행 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치유의 시간이라면, 우리 손님들은, 저를 찾아주시는 우리 손님들은 사실 얘네가 치유의 시간인 거잖아요. 얘네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일종의 치료사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이자 치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름이 오면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힘들 때는 쳐다보지 마세요. 힘들 때는, 우리가 왜 미쳤다고 돈 써가면서 식물 쳐다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힘들 때는요, 여러분, 유튜브도 제 것도 보지 마세요. 식물 쳐다보기 싫으면 쳐다보지 마세요. 아유, 이쁘지도 않은 거 내쳐두세요. 내쳐두다가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그래봐야 길어봐야 한 달이잖아요. 여름 더위와 장마 한 달 반.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 또 애들이 어느샌가 예뻐져 있잖아요. 그럼 또 그게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요, 요새는 우리가요,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냥 우리를 계속 아프게 만들잖아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찾는 것은, 우리가 병원, 흔히 정신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우리한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지만, 저는 상태가 아파지면, 그러니까 몸의 감기가 아니고 마음의 감기가 오면, 머리의 감기가 오면 당연히 찾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만, 왜 우리가 감기가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좋은 것도 먹고 하는 것처럼,
이 활동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마음의 감기가 와서 병원에 갈 필요가 있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이걸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힐링을 하고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발디는 이렇게 심었어요. 물들면 진짜 예쁠 거예요. 물들면 진짜 예쁠 거예요. 자, 요건 따로 하나 두고요. 요쪽으로 그냥 하나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화분인데요. 같은 모양 화분이죠. 같은 모양 화분이고, 방금 발디 요거는요, 지금 이게 입구가 한 12, 3cm 정도 될 것 같은데, 15cm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발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포트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은 이 화분에 뭘 심을 거냐면요. 짜란! 얘입니다. 은홍련이에요. 은홍련을 안 칠 건데요. 일단은 포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6,000원 판매하는 포트고요. 딱 보시면 아마 식물 아시는 분들은 저거 왜 이렇게 굶겨놨어? 이러실 거예요. 아무리 장마기간이라도 그렇지 물을 저렇게까지 굶겨놓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은홍련류, 그러니까 얘가 아마 그랍토페탈럼 종류일 거예요. 은홍련, 예를 들어 살구미, 옛날 백모단, 또 뭐 있죠? 이런 친구들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 이런 친구들은, 이런 품종들은 이 시기에 물을 좀 바싹 말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물이 조금만 과했다 싶으면 바로 이파리 후두두둑 떨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댁에서 키우실 때는 이 시기엔 얘들 너무 이렇게 막 삐들삐들 하잖아요. 그래도 좀 참으세요. 그래도 좀 참으십시오. 요거는 제가 6,000원씩 판매하는 포트고요. 우와, 먼지. 자, 뽑으면서 말을 이어가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식물을 키울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식물은 어디까지나 져야 직업이잖아요. 져야 밥벌이잖아요. 이거 팔아서 쌀 사야 되는 사람이니까 져야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있고, 당연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식물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막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식물 때문에 막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그래서 내년에 조금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 한여름에 이 뜨거울 때, 오늘은 장마 이제 비가 계속 내려서 좀 시원한 날이긴 한데, 이 뜨거울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날에 이 하우스를 찾으시는 것도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는 공간이 사람 몸에 좋은 공간은 아니에요. 워낙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방향을 따로 잡을 생각인데, 그거는 확정이 나면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건강하게 이 취미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손님으로 오래오래 남아주시고, 그래야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래야 우리 강아지, 우리 또롱이 간식도 사고 맘마도 사주고 하니깐요. 자, 은홍련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홍련은 색깔이 많이 변하지 않아요. 요 정도에서 조금 더 살구빛 정도 물이 들 뿐입니다. 약간 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이 화분이랑은 더 잘 어울려요. 이 화분이 아주 색감이 진한 것들이랑은 안 어울려요. 왜냐면 이 옥색 화분에 생각해보세요. 짙은 빨강, 검정 이런 거 올라가면요, 보라색 되게 촌스러워요. 근데 여기에 그게 아니고 요런 은은한 류의 색감의 식물들이 심어지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비싸지 않은 난 화분을 가지고 고급 화분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맛비가 여기는 작년에 비하면 많이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와, 진짜 얼마나 쏟아지는지. 제가 제일 많이 오던 날 저희 집이 양평군의 용문면이라는 곳인데, 저희 집에서 제 차를 끌고, 제 차가 좀 높은 SUV라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차를 끌고 밤중에
농장에 나왔다가 배수로에 물이 콸콸콸 넘어가는데 이제 농장은 괜찮은 걸 확인을 하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시 들어갔는데 용문 내를 못 들어갔어요. 차가 잠길까봐 제 그 높은 차로도 못 들어가고 돌아서 들어갔고, 그날 저희 매장에서 한 1km?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대명콘도와 온천 리조트가 하나 있거든요. 대명 리조트와 소노휴인가? 저기가 아무튼 그곳들이 있는데 거기가 물에 침수가 됐어요. 거기가 지대가 저희보다 낮거든요. 그리고 저는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만약에 조금만 지대가 낮은 곳에 농장을 차렸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리였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이 지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충청도 청주나 지금 보니까 그쪽이 충청도 괴산 이쪽이 난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들이 없으셔야 할 텐데 정말 피해가 없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관리 잘 하시고, 솔직히 여러분들 개인 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마보다는 이 다음에 올 태풍이 더 걱정이긴 하죠. 태풍 때는 항상 바들바들 떨면서 며칠을 잠을 못 잡니다. 태풍 때는 농장에서 그냥 밤새 지키고 있기도 하고 잠을 거의 못 잔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태풍이 온다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태풍이 와서 하우스를 때리면, 하우스가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인력으로.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자, 퉁퉁퉁퉁 쳐서, 어떤 분들이 분갈이 되게 쉽게 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맨날 해보세요. 쉬워져요. 조금씩 하다 보면 쉬워져요. 요것도 은홍련이, 이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8개 6,000원짜리 8포트 들어간 겁니다. 예쁘죠? 지금도 예쁜데 가을 되면 은홍련은 이렇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줄기가 고사되거나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은홍련은 진짜로 하나만 심으시는 것보다 여러 개를 모아 심으시는 게 훨씬 예쁩니다. 자, 오늘 은홍련 하고요. 또 하나 발디까지 심어놨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물들면 진짜 예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전달을 드리자면, 제가 그 다풍년 살균 자재, 다풍년 그 균팡이 제로와 마디튼튼 올려드렸죠. 균팡이 제로를 치실 때, 균팡이 제로와 마디튼튼은 동시에 치셔도 괜찮은 자재인데, 가능하면 저녁에 치세요. 밤에 저녁에 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반 살균제처럼 약해가 심하게 오진 않는데요. 제가 일부러 하루 더운 날 한 12시쯤 쳐봤거든요. 일부에다가 쳐봤는데 약간의 약해를 입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은데 약간 약한 품종들은 약해가 살짝씩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피해 주시면 돼요. 뜨거울 때, 햇빛 셀 때는 그거는 피해 주세요. 저녁에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다른 예쁜 식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